노여사가 샌드위치를 먹자고 한다. 바게트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빵 맛이 기가 막히다고. 나는 빵이 별로지만 노여사가 먹고 싶다고 하니 따라갔다. 노여사는 6살 나이차가 무색하게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다.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었다. 언니 글쎄 시어머니가 지는 안 온댄다 하면서 전화를 확 끊더라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제사인데 남편이 혼자 가겠다고 해서 노여사는 안 간 모양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 끊기 전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숙모님들을 향해서 한 말이 섭섭하다고 그런다. 너는 시집살이 안 해봤구나. 사람은 셋으로 나눌 수 있어. 남자,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게 시어머니라고. 그리고 그 정도면 덜하신 거라고. 고개 겨웠구나 노여사.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한국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다.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나오는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는 환상보다는 현실에 가깝다. 결혼 생활에 대해 이토록 덤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소설을 못 본 것 같다. 페르미나 다사와 그의 남편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는 욕실에 비누가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가지고 다툰 뒤 3개월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각방을 쓴다. 황혼이 되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는 남편이 깨는 소리를 못 들은 척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다던가, 아내가 못 들은 척 하는 것을 알면서 아내를 깨우려고 일부러도 소리를 낸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부부 외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 페르미나 다사를 51년 9개월 4일 동안 짝사랑한 클렌티노 아리사. 아리사의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 소설 속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6쪽 정도에 묘사되어 있는 고부 갈등과 그 사이에 낀 남편의 이야기다. 사실 고부 갈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며느리는 반항하지 않고 참는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을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며 올케들은 정신지체하에 비유한다. 다사는 첫사랑이었던 아리사에게 가지를 먹이지 않으면 청혼을 승낙하겠다는 편지를 쓸 정도로 가지를 싫어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가지는 날마다 식탁 위에 오른다. 차이나는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하프를 배우게 하고 걸음걸이, 옷 입는 것, 남편을 대하는 태도, 식사 예절, 식기 잡는 법에 이르기까지 비난한다. 다사가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정숙한 여인이 꾸는 꿈이 아니라며 그 꿈까지 간섭을 한다. 다사는 이 집안에서 이방인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남편뿐이었는데 남편 우르비노 박사는 전혀 힘이 돼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모두 내 잘못이라며 아내를 달랬지만 시집살이를 하는 다사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이며 계급이 다른 두 집안의 결혼인 그들의 결혼은 최악의 결혼이라고 말하곤 했다. 내 결혼 생활에도 최악의 시간이 있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그 다음 날부터 오리 알람 시계는 6시만 되면 꽥꽥꽥 울었다. 시집살이 6년, 내 인생에서도 최악의 시간이었다. 25살의 어린 새댁과 환갑도 지난 나이든 시어머니. 우리가 울기 시작한 그날부터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눈치가 보여 늘상 입에 달고 다니던 과일과 생야채를 끊었다. 무엇보다 기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시어머니의 변덕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사람을 지치게 했다.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 뒷담하는 것도 듣기 싫었고 재미없는 아침 드라마를 같이 보는 시간은 매분 매초 벽에 걸린 시계를 보게 했다. 내 생일 점심에 시어머니는 5,000원짜리 칼국수를 사줬다. 몇 해를 그렇게 보내고 그 해에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난리를 쳤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내 생일 점심인데 내가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 내가 같이 점심 먹고 싶은 사람이랑 먹는 게 내가 행복한 거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5,000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좋아라 하겠냐? 라고 말했다. 자기 어머니의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온 남편은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애보다도 생각을 못한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소한 일을 퇴근하고 집에 오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삶은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동생 그 넷이서 사는 곳에 내가 혼자 그냥 끼어든 기분이 들었다. 늘상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상이 이러다 보니 생활이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나 나면 나를 지켜주려고 아끼는 건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나도 언젠간 시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나는 소녀를 통해서 다른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막상 닥치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미리 다짐을 해둔다. 첫 번째,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으며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둘 사이는 각별하진 않아도 상관없다. 서로 적당히 어려운 관계가 좋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가 어리숙하게 보여도 자기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고 책임은 아들이 진다. 이건 전적으로 아들 몫이다. 두 번째, 남이 나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은 없다. 내가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내가 할 일은 거기서 끝이다. 상대는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상대가 거절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어떤 제안을 할 때 시어머니의 몫은 거기까지이며 며느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사과할 테니 너도 화를 풀어 라고 말한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과를 하는 것 뿐이다. 마음을 풀던 풀지 않던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다. 그러니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게 맞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며느리가 뭘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 세 번째,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도와준다. 미리 선수치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잔소리에 불과하다. 즉, 쓸모없는 짓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며느리는 남이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나 홀로 길을 걸으며 길거리를 방황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마이너스 게임이다. 가정생활이 불행해지자 해결책으로 다사와 우루비노 박사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떠난다. 내 이혼에 시어머니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이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나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러니 며느리 상관 말고 그냥 혼자 즐겁게 살자.